험준하고 배신하기 쉬운 산악 지형부터 언제든 분출할 위험이 있는 활화산, 핵실험지로 사용된 섬이나 극도로 위험한 뱀의 섬까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들은 오직 용감한 사람들만이 감히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22곳을 살펴보겠습니다. K2산, 뱀섬, 다나킬 사막 등 여러분이 혹시 이 목록에 있는 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22번, K2산, 에베레스트가 가장 위험한 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에베레스트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산은 K2, 다른 이름으로 고드윈 오스틴 산이기 때문입니다. K2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이지만 그곳의 혹독한 날씨는 등반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듭니다. K2의 폭풍은 보통 며칠씩 이어지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반 경로는 더 가파르고 평평한 지점이 거의 없습니다. 해발 24,000피트 지점에서는 바위나 눈이 갑자기 쏟아질 위험이 커지고 날씨도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소 농도가 더욱 낮아져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사람은 5,000명이 넘지만 K2를 정복한 사람은 겨우 3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지 벌써 느껴지시죠? 21번, 아프리카 니오스 호수. 니오스 호수는 아프리카 카메룬 북서부 지역에 있는 휴화산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길이 약 1.2km, 면적 약 150만 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1986년 8월 21일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니오스 호수에 대해 그다지 할 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날 이 호수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자연재해 중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수십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머금은 구름이 시속 100km의 속도로 이동하며 여러 마을을 덮쳤습니다. 이 구름이 퍼진 직후 사람들과 가축들은 모두 의식을 잃고 잠든 채 서서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조차 죽음의 손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니오스 차 수분 같은 마을들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졌고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재앙이 발생한 후 한 지질학자가 니오스 호수의 수위가 약 1m 정도 낮아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소한 수위를 통해 과학자들은 약 17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니오스 호수는 화산이 식는 과정과 그 이후의 강구로 형성된 호수입니다. 화산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 동안 호수 바닥에 갇혀 축적되어 있었으며 빠져나갈 수 없던 이 기체가 결국 이 엄청난 비극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사건 이후 니오스 호수는 살인 호수로 불리게 되었으며 호수 주변의 마을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20번, 일본 후쿠시마. 일본 혼슈 섬에 위치한 후쿠시마 현은 2011년 3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하고 파괴적인 핵재앙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당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에 이어 이곳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며 주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에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 방사능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심각한 기형을 초래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후쿠시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9번,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태평양 해수면 아래 거의 7마일 깊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항상 어둡고 매우 차갑지만 진짜로 치명적인 것은 극심한 압력입니다. 제곱인치당 8톤에 달하는 압력은 인간의 뼈를 순식간에 으깨버릴 수 있습니다. 이 해구의 열수구 근처 온도는 섭씨 300도에 달할 수 있으며 열수구에서 분출되는 액체는 매우 강한 산성을 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한 박테리아, 갑각류, 문어, 물고기들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8번, 나미비아의 스켈레톤 코스트. 이곳은 나미비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땅이자 관광이나 탐험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북부에는 거친 사막이 펼쳐져 있고 수천 척의 난파선이 해안에 밀려와 남긴 무시무시한 풍경이 이어집니다. 스켈레톤 코스트에 남겨진 난파선의 수는 너무 많아 정확히 셀 수조차 없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이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사막의 바람은 사람을 빠르게 탈수시키며
햇빛을 가려줄 그늘 하나 없는 황량한 모래 언덕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위험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매우 위험한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사자스 표범, 하이에나, 들갈 등이 항상 주변을 맴돌며 이곳을 찾은 사람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모래 언덕 곳곳에는 고래, 바다 표범, 심지어 물이 없어 갈증에 쓰러진 코끼리들의 뼈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한 채 이곳을 찾는 모험가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17번 인도네시아 시나붕산.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활화산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나붕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이 산은 2010년부터 간헐적으로 분출하는 성층 화산으로 분류되며 2013년 이후로는 매우 자주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화산 분출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거나 생존을 위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과 도시들은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 여러 차례 화산재와 화산 분진에 완전히 덮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 3월 2일에는 화산재가 하늘로 약 3km까지 치솟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시나붕산 주변은 지진, 화산재 구름, 고온가스 분출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시나붕산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나붕산을 직접 탐험하고 자연의 무서운 모습을 목격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화산을 방문해 보고 싶으신가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6번 알래스카 암치트카 섬. 암치트카 섬은 세계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1965년부터 1981년까지 이곳은 미국의 핵실험장이었습니다. 암치트카 섬에서는 총 3차례의 지하 핵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은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입었으며 환경에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암치트카는 여전히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광할 수 없는 위험한 장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 결과 이 섬은 여전히 푸르른 숲과 아름다운 해안선, 장엄한 자연 경관을 간직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15번 투르크메니스탄 다르바자 가스 크레이터. 여러분은 지옥이 어떻게 생겼을지 몇 번이나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지옥을 어떻게 떠올리시나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이 세상에 실제로 지옥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그곳을 직접 방문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상에도 지옥이 존재합니다.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지옥의 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불구덩이로 지름 약 230피트 크기의 분화구에서 무려 5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옥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곳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다르바자 가스 크레이터입니다. 1971년 천연가스를 시추하던 굴착 장비가 붕괴된 이후 이곳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다르바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 가스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되고 있습니다. 가스 중독 외에도 다르바자 가스 크레이터의 극심한 열기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화구 근처의 마을은 지금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캠핑 명소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문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불타오르는 장관을 직접 보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완전히 끄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이 여전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14번 브라질 뱀섬. 혹시 이곳에 저처럼 뱀을 무서워하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곳은 브라질의 남대 서양 해역에 위치한 일랴 다 케이마다 그란지, 흔히 뱀섬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이 섬은 현재 인간이 절대 발을 디딜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랴 다 케이마다 그란지는 면적이 45헥타르에 이르며 브라질 상파울루 해안에서 약 35km 떨어진 남대 서양에 고립된 섬입니다. 이곳은 섬 전체에 약 40만 마리에 달하는 뱀이 서식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관광지이자 거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골든 랜스헤드 바이퍼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다 자란 이 뱀은 길이가 반 미터를 넘으며 육지에서 서식하는 뱀보다 독성이 5배나 강한 이유는 이 뱀이 포유류가 아닌 새를 먹이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뱀의 독은 인간의 살조차 녹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며 존재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만듭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 단 2시간 안에 부종, 구토, 멍, 뇌출혈, 신장기능 마비, 뇌출혈, 심각한 근육 괴사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섬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관광객의 접근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한 이 섬은 뱀에게 물려 즉사한 사람들, 특히 등대지기들의 이야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섬에는 평방미터당 약 5마리의 뱀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이 뱀섬의 등대는 무인으로 자동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정부나 연구원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13번 러시아 오이мя콘 마을. 러시아 시베리아 중심부에 위치한 오이мя콘 마을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로 극한의 저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록된 최저 기온은 영하 71.2도입니다. 이 혹독한 기후 속에서 약 500명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도로 추운 환경에서는 휴대전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작물이 거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로 술록고기와 말고기를 식량으로 삼고 있습니다. 겨울철 오이мя콘에서는 하루에 겨우 3시간만 해가 뜨고 나머지 시간은 모두 어둠 속에서 두꺼운 눈과 얼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영하 52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학교에도 갑니다. 8월이 되면 날씨가 변하면서 이 얼어붙은 땅의 기온도 쉽게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곤 합니다. 심지어 이곳의 가장 따뜻한 달에는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도 종종 나타납니다. 매년 3월, 이따 극한의 추위 속에서 러시아 전통 축제가 열리며 세계 곳곳에서 모험가들과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산타클로스들도 모두 이곳을 방문했고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현지인들의 음악과 춤에 함께 어울리며 즐깁니다. 또한 술록경주, 얼음 낚시, 개썰매 타기 등 다양한 모험 활동에도 참여하고 이 지역의 전통 음식을 맛보며 특별한 경험을 즐깁니다. 12번 인도 노스 센티넬 섬. 아름다운 경치, 멋진 해변, 매혹적인 자연으로 유명한 노스 센티넬 섬은 인도에 위치한 섬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주민들은 외부인에 대해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족이 아닌 외부인을 발견하면 폭력으로 대응하며 대화를 시도하는 것조차 거부합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인간 문명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외부인에 대해 매우 강한 적대심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모두 즉시 쫓겨났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외부인을 몰아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 부족끼리만 어울리기를 원하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이 섬은 관광객 출입이 전면 금지된 지역으로 누구도 방문할 수 없는 곳입니다. 11번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주 경계 근처에 위치한 데스밸리는 매우 혹독한 기온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곳의 여름 기온은 섭씨 56.7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인간과 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저온이 찾아옵니다. 이곳의 뜨겁고 강렬한 햇볕은 빠르게 수분을 빼앗아 몸을 극심하게 탈수시키며 물이 없다면 이곳에서 약 14시간밖에 생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데스밸리 주변 산악지대에서 발생하는 폭풍은 갑작스러운 홍수를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데스밸리는 극심한 가뭄과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대비가 오히려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데스밸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배드워터 분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눈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드워터 분지는 폭풍이 일어난 후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는데 물이 모두 증발하고 나면 소금만이 남아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10번 호주 프레이저 섬. 새하얀 모래 해변과 맑고 깨끗한 바닷물로 유명한 호주 프레이저 섬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열대우림부터 해변까지 이곳에서는 어디서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섬은 맑고 푸른 바다와 순백의 모래 해변이 어우러진 완벽한 낙원처럼 보이지만 이 외딴 섬은 사실 치명적인 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 섬에는 독성이 강한 거미들과 사나운 야생 딩고가 살고 있으며 바다에는 맹독 해파리와 상어들이 출몰합니다. 이처럼 프레이저 섬은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곳입니다. 9번 에리트레아 다나킬 사막. 다나킬 사막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을 가진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형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이곳을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장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활화산이 다수 존재하며 평균 기온이 화씨 120도, 섭씨 50도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더위가 지속됩니다. 이 황량한 땅을 통과하는 것은 오직 가장 절박한 새들 뿐이며 이마저도 극히 적은 양의 물을 힘겹게 마시며 버팁니다. 지표면 아래 약 20km 깊이에는 펄펄 끓는 염수가 존재합니다. 이곳의 지반은 지각 운동으로 인해 점점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속될 때면 목이 말라 죽은 새들과 낙타의 사체가 이곳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다나킬 사막의 극심한 열기는 물을 빠르게 증발시키고 그 자리에 소금 결정층만이 남습니다. 다나킬 저지대의 땅은 황, 소금, 광물로 뒤덮여 있어 지구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과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나킬은 마치 지구의 상처가 부풀어 오른 듯한 모습으로 불리며 이 땅에서 물은 극히 귀한 자원이 됩니다. 물에 황기 섞여 있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거의 없으며 연중 내내 강수량도 거의 없습니다. 이곳은 현재 화산, 간헐천, 지진, 매우 위험한 온천수가 모여있는 치명적인 재해의 집합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나킬 저지대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기묘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8번 마셜 제도 비키니 환초. 처음 이 섬을 보면 마치 낙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은 과거 핵실험이 진행된 지역으로 아름다운 섬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태평양 마셜 제도에 위치한 비키니 환초는 면적이 6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산호섬이지만 미국 군대가 실시한 20차례 이상의 핵실험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46년 미국군은 19개의 섬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비키니 환초는 핵실험장으로 변했습니다.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은 이 섬들을 수십 년 동안 버려진 땅으로 만들었으며 원주민들은 다른 섬으로 이주해 망명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1987년부터 일부 주민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섬은 방문하기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방사능 수치는 대도시보다 낮은 편이지만 토양에는 여전히 위험한 방사능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에게 음식, 작물, 심지어 토양 자체가 여전히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의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키니 환초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호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섬의 사진을 보면 여러분은 이곳에 한 번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7번 탄자니아 나트론 호수. 마치 외계의 풍경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실제로 탄자니아에 위치한 나트론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표면을 덮고 있는 알칼리성 소금 껍질은 극도로 위험하여 이 호수 표면에 닿는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됩니다. 당연히 이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한 주변 언덕들도 알칼리성 물질을 생성하는 데 기여하며 이로 인해 이 호수에서는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제작할 때 사용하던 탄산 나트륨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홍학들이 번성하는 주요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이 호수의 pH 수치는 약 10.5로 매우 강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에게는 화상을 입히거나 치명적인 피해를 줍니다. 이 때문에 나트론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6번 키르기스스탄 마이루스샤. 키르기스스탄의 마이루스시는 소련 시절 비밀 핵 도시였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우라늄 광산이 있었지만 채굴 작업이 종료된 후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방사능 폐기물로 인해 마이루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약 23,000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매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이루스는 소련의 핵 프로그램을 위해 10,000톤의 우라늄이 가공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방사성 화학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이곳 주민들은 세대에 걸쳐 발육, 지연 및 다양한 결핍 증상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진, 산사태, 홍수가 자주 발생해 방사능 오염의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루스 역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5번 다합 블루홀. 혹시 궁금해하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합 블루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싱크홀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구역은 안전하지만 이 아름다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다이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이집트 해안 근처 깊은 바닷속에 위치한 이 위험 지역은 다이버들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많은 다이버들이 이곳의 수중 동굴에 갇혀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모험을 꿈꾸던 다이버들과 실종된 다이버를 찾으러 들어간 구조 다이버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이빙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4번 버뮤다 삼각지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인 버뮤다 삼각지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마이애미, 버뮤다, 산호안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수많은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미스터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버뮤다 삼각지대는 많은 기묘한 실종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실종 사건들은 자기장 영향부터 외계 생명체의 존재까지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미스터리도 존재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행지 중 하나로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사람들에게만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3번 미국 워싱턴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히는 워싱턴산은 과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초속 327km에 달하는 강력하고 빠른 바람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만큼 강력하며 극심한 추위도 함께 찾아옵니다.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짙고 지속적인 폭설이 내리며 24시간 동안 폭설이 쏟아질 경우 눈이 최대 1.2m까지 쌓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폭설로 인해 매년 눈의 깊이가 평균 7m씩 증가합니다. 백마운틴 산맥에 속한 워싱턴산은 정상에서 극한의 날씨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 주에 위치한 이 사안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해발 1917m를 자랑합니다. 워싱턴산은 세 방향에서 몰아치는 강한 바람이 집중되는 가장 위험하고 험난한 장소로 특히 강풍이 심한 시기는 11월부터 다음 해의 4월까지이며 하루에 16시간 동안 강풍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역사상 최고 풍속은 1934년 4월 12일에 기록되었으며 당시 측정된 풍속은 초속 103.3m로 이는 지상 토네이도의 속도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워싱턴산 정상은 기록적인 한파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1934년 1월 29일에는 영하 43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눈보라가 흔히 발생하며 정상에서는 북극의 공기가 지배하는 듯한 환경이 펼쳐집니다. 정상에는 한때 근로자들이 머물렀던 건물들이 남아있지만 현재는 완전히 버려진 상태입니다. 오직 드물게 찾는 관광객들과 이 산의 정복을 꿈꾸는 용감한 사람들만이 이곳을 오릅니다. 2번 볼리비아 마디디 국립공원. 혹시 이곳의 공원 구경을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취향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제가 소개할 이 공원은 너무나 위험해서 아마 여러분은 선뜻 가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마디디 국립공원은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해발 182m에서 6000m까지 이어지고 약 18,13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남아메리카의 가장 유명한 두 지역인 아마존 분지와 안데스 산맥의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특별한 지리적 위치와 해발 고도의 큰 차이로 인해 마디디 국립공원은 구름숲, 저지대 열대우림, 강, 가을, 습지, 그리고 영구설원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동물, 조류, 식물, 곤충들이 서식하며 거의 모든 생태계의 대표 종이 이곳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현재까지 약 4,000종의 생물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1382종은 마디디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새로운 종입니다. 이 중에는 포유류 100종, 조류 41종, 파충류 27종, 양서류 25종, 어류 138종, 나비 611종, 식물 440종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마디디에서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동물,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나비, 식물의 총종수는 약 8,524종이며 이론적으로는 약 11,395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에는 연체동물, 절지동물, 약 12만 종의 곤충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마디디 국립공원은 생물 다양성이 매우 풍부하지만 동시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마디디 국립공원에서 어떤 식물이든 만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일부 식물은 피부 가려움, 염증, 심하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이 나쁘게 피부에 상처가 생길 경우 치명적인 열대기생충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번 하와이의 화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와이는 아름다운 섬과 해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와이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와이에서는 화산 투어가 진행되며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마우나로아가 바로 이곳에서 1983년부터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와이는 여전히 활동 중인 몇 안 되는 화산 중 하나인 킬라우아 화산이 자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방문해 화산을 가까이서 본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화산을 관찰할 기회를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보트 투어에 참여하면 흐르는 용암강을 따라 이동하며 붉게 타오르는 용암 폭포와 다양한 지질학적 지형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용암 화산과 낙석으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곳은 여전히 여러분이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이며 동시에 이 투어에 참여하면 매우 특별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